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홍콩 H지수가 좀 폭락하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판매가 되었던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 증권 상품에서 40%대의 원금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ELS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5대 은행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관련 상품 규모만 지금 8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 지수 수준이 계속될 경우에 손실 규모는 3조 원대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83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만기 도래 규모 약 181억 원 가운데 손실 확정 금액은 83억 원으로 손실률이 거의 46%에 달하는데요. 이 은행들은 ELS를 사모와 공모를 통해서 펀드와 신탁 형태 두 가지로 판매를 했었는데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서 조기 상환에 대한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았을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홍콩 H지수 기초 ELS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에 홍콩 H지수가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좀 높다는 것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ELS의 만기가 통상적으로 3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입니다. 지난 17일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연계 ELF와 ELT의 만기 도래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 8조 4,1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까지 계산을 했을 때 거의 3조 원 이상의 이런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판매 자체가 이 제2의 펀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본격화되며 혼란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판매 절차를 강화하기는 했었지만 불안전 판매 논란이 발생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이 부분도 리스크로 보시고 함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현재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상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차 2년 만에 방한을 했던 왕 의원은 오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 양자 회담에서 했는데요. 이런 뜻을 표명했고요. 이날 한중 외교수장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의 순차 통역으로 2시간 정도 회담을 함께 가졌습니다. 일단 박 장관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와 북러 협력 등 한반도 문제를 폭넓게 거론했고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한중 공동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박 장관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인 왕 의원의 이번 방한으로 한중 외교장관 상호 방문이 이뤄졌고 왕 부장은 다시 박 장관의 공식 방중을 초청하기도 했다고 외교부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한중 관계 조금 개선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엑스포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더 부각될 전망인데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결정지을 결전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그룹 같이 5대 그룹들이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잡기 위해서 최후의 총력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좀 앞선다는 전망들이 우세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추격을 많이 거듭하면서 이제는 부산도 해볼만 하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큰데요. 생산 유발만 43조 원, 부가가치는 18조 원 같이 경제적인 가치만 60조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5대 그룹까지 발벗고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일단 엑스포까지 하루 정도 이 결정에 대한 투표들이 남고 있었는데 이번 주 초반에 이 관련 종목들 부각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KN이나 시공테크, 히림, 메세이상 같은 종목들이 엮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HBM 성장세에 힘입어 D램 시장 점유율 1위의 삼성전자와 격차를 상당히 좁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은 올해 2분기 44억 4천만 달러에서 3분기에는 52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7% 정도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은 2분기 34억 4천만 달러에서 3분기에는 46억 3천만 달러로 35%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SK하이닉스는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론의 2위를 내주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2분기에 점유율 1위를 재탈한 이후에는 3분기 회사의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격차도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8.1%포인트나 차이가 났지만 2분기에는 9%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4.4%포인트까지 격차를 상당히 좁혔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다국들이 나서게 되면서 HBM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거기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계속해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대만이나 인도같이 주변국들이 함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측에서는 중국 방문 계획이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XBB는 물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었고요. 인도 보건부 역시나 중국에서 최근 돼지를 감염시키는 H9N2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중국 북부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호흡기 감염병에 걸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 비상사태 때와 같은 때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HO 측에서도 이 겨울에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일단 흔한 일이라고 보면서도 중국 내에서 어린이 폐렴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위더스 제약이나 국제약품, 광동제약, 제일약품 같은 종목들이 함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튬 플러스가 일본의 2차 전지용 음극재 제조업체인 S화학에 40톤의 수산화 리튬을 수출하기로 하고 발주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현재 금산추부 공장에서 리튬이온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리튬 플러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해외 업체와 교류하면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 왔고요. 실제로 지난 17일까지 3일간 오사카에서 개최됐던 배터리 재팬 2023 전시회에서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포스 관계사와 합동으로 부스를 열고 수산화 리튬 제품과 불순물 다량 함유 염호 리튬 수출 기술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했고 이번에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서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리튬포스나 하이드로 리튬, EV 첨단 소재까지 리튬 관련 소재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의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